안녕하십니까. 팀1 모바일 앱 개발 설계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정의 및 프로젝트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 숙제를 확실하게 공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숙제를 공유한다고 해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서로 각자의 기억력이나 노트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도 내가 이 정도의 숙제를 많이 내주고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히스토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없고 하니까 교육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죠. 저희가 만든 앱의 이름은 클래스메이트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숙제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선생님이 자신의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일단 사용자층은 선생님하고 학생들이고요. 주요 기능은 개인화된 대시보드로 각 사용자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과제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를 검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과제를 생성하고 학생들의 과제 제출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를 생성하고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초기 화면 설계입니다. 로그인 할 때 로그인 버튼을 따로 만들고 회원가입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이제 바로 피드가 있고 뭔가 앱바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숙제만 뜨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이제 뭐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면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기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질문을 입력해서 선생님께 바로 여쭤볼 수 있게 했고, 또한 질문 박스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질문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한 질문 또한 발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를 재촉하거나 아니면 숙제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숙제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선생님 메인 화면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숙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질문이 얼마나 왔는지 노티피케이션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새로운 숙제를 만들고 싶다면 숙제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제 입력하는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질문 박스에서 확인하고 이 답변을 내가 답변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안 했다면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상태 관리 설계입니다. 저희는 appstate.dat라는 파일에서 change notifier를 상속받아서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상태, 사용자 역할, 사용자 이름, 로딩 상태, 클래스 목록, 숙제 목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상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를 이용하여 UI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유저 정보입니다. 유저 정보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나타내며 학생과 교사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는 Mstate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버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있는 변수들은 UID, 이름, 그리고 사용자가 속해 있는 수업 리스트,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프로필 사진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정보입니다. 클래스 정보는 말 그대로 그 만들어진 수업들의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도큐먼트입니다. 일단은 수업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사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아이디입니다. 다음은 숙제 정보 도큐먼트입니다. 숙제 정보 도큐먼트는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핵심 기능이기도 하고 숙제 자체에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차례차례로 설명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해당 숙제가 속한 클래스의 아이디를 저장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숙제가 보일 텐데 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음은 홈워크 아이디입니다. 숙제를 고유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또한 타이틀, 그리고 설명, 그리고 completed count하고 total count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몇 명이 완성했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매번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숙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완료율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감 기한과 생성 날짜 및 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홈워크 도큐먼트에는 스튜던트라는 서브 컬렉션이 있는데요. 이 스튜던트라는 서브 컬렉션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아이디로 돼 있는 서브 컬렉션이 있으면 거기에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is approved 하고 progress인데, 저희는 일단 progress는 이제 학생들이 이 숙제를 얼마나 진행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is approved는 학생들이 이제 progress에서 완료를 눌렀을 때 선생님이 이제 승인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is approved라고 저희는 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패키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 패키지는 GoRouter입니다. GoRouter는 플러터에서 내비게이션 및 라우팅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패키지입니다. 기존에 플러터에 있는 걸 사용하려니까 좀 제한된 기능들도 있었고 좀 복잡했다고 느꼈는데 GoRouter를 사용하니까 구조를 쉽게 구성하고 페이지 전환 및 상태 관리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픈소스 패키지는 플러터 스핀킷입니다. 플러터 스핀킷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로딩 스피너를 제공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앱이 지금 로딩하고 있습니다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스피닝 애니메이션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오토 사이즈 텍스트입니다. 이 패키지는 텍스트가 주어진 영역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여 텍스처가 잘리지 않고 표시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패키지는 스타일드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기존 플루터와는 다르게 안에 이제 케이싱 하는 형식이 아니라 뒤에다 체인 메서드로 할 수가 있어서 카드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다음 패키지는 스켈레토나이저입니다. 스켈레토나이저를 이용하여서 로딩 중에 어떤 컨텐츠가 화면 로딩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션 탭 바입니다. 기존에 있는 플루터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 이 모션 탭바를 알게 되었는데 이 패키지에서는 매력적인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콘페티라는 패키지입니다. 다양한 축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플러터 패키지인데요. 저희는 학생이 숙제를 완료했을 때 폭죽을 퍼뜨리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패키지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그 긴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고 있자니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만나서 만약에 클래스에 이제 연동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길게 검색할 필요 없이 스캐너를 통해서 초대 바코드를 스캔하면 가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패키지입니다. 다음 패키지인 바코드 스캔2라는 패키지에서는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중 역할을 선택할 수 있고 구글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숙제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숙제 리스트에서 진행 중, 시작 안 함, 완료 등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선생님 화면에서는 관리하기 버튼으로 숙제 관리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 대하단바에서 클래스를 클릭하게 되면 나의 클래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클래스 찾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바코드 스캔 및 클래스 코드로 클래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설명을 작성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를 클릭하면 클래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에서는 클래스 삭제, 클래스 코드 보기가 가능하고 숙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숙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면 학생의 과제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완료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하고 숙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숙제 생성 페이지에서는 숙제 제목, 설명, 마감 기한 등을 입력하여 숙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아웃, 프로필 수정이 가능하고 나의 클래스와 숙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래스메이트의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에서 학생과 선생님 중에 역할을 선택할 수 있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파이어베이스에 유저 정보가 추가됩니다. 클래스를 생성하면 유저 정보에도 클래스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클래스 문서가 추가됩니다. 이 화면에서 초대 코드도 볼 수 있고 숙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생성하면 파이어베이스에 숙제가 추가됨을 알 수 있고 숙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로 들어가면 어떤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는지 또 진행 중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이곳에서 클래스 찾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면 클래스가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진행 상태가 시작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진행 중 그리고 완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료로 변경하면 폭죽이 터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상태를 완료로 변경하였다면 선생님 화면에서는 승인하기를 클릭하여 진행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으로 저희의 프로젝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 버전에서는 기본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2.0 버전에서는 SNS로의 둔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0 버전에서는 다양한 재미 요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분업 내용 및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어베이스와 플러터를 연동한 데이터 처리 설계, 바코드 스캔 기능 구현, 상태 관리 및 UI 연동, 디버깅 및 오류 해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바코드 스캔 기능을 구현하며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한 실제 서비스 개발이라는 흥미로움과 동시에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카메라 권한 설정과 데이터 처리 및 UI 업데이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를 해결하며 디버깅이 개발의 절반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협업 과정에서 혼동되지 않는 변수명을 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 리팩토링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지만 이후 코드를 더 읽기 쉽게 정리하며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개발이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소통과 문제 해결의 과정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별 분업 내용 및 소관입니다. 저는 앱 전체 UI를 개발했고요. 또한 애니메이션 및 시각적 효과를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동기화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할 때 느꼈던 점은 일단은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은 많이 구현을 못한다는 것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력이 모자라거나 실력이 있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설계에 대한 감을 잡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협업은 사실 처음이었는데요. 협업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이런 점이 정말 저는 팀워크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우는 계기가 되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메이트 프로젝트 팀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